정순신 사태와 관련해서 그 책임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 장관께서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도도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 문제가 짚히셨나요?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게 인사검증이라는 강도를 아주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인 자료 축적의 문제가 되고요. 반면에 이걸 너무 그물을 섬기게 하면 다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겨서 그 중간에서 잡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외국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과거에 쌀 직불금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듯이 앞으로 학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정하게 볼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 질문지 만들고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통령실의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 질문지를 좀 보완하고 있고, 그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원행정처랑 좀 문의하는 등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실무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피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서 제가 뭐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주인 당연히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위해서 미국 FBI도 방문하시고요. 그들의 역할과 제도의 작동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FBI와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왔던 방식 뭐가 가장 다르던가요?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요. 이게 저희는 가서 물론 이제 FBI를 본 것은 저희 미국하고 공조를 정권 초반부터 하기 위해서 했던 주목적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보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FBI도 저희처럼 의견 없이 이 인사 검증을 하는 기관과 인사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기관과 판단하는 기관을 분리해서 FBI도 저희처럼 이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모아서 넘기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부분 받고,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SF86이라고 자료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있는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넣는 항목들에 넣어가지고 공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 영역은 완결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정순신 사태 전에요, 법무부 차원에서 그 장관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거나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적인 노력을 하신 게 있으세요? 이건 법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그 법 개정, 예를 들어서 만약 오히려 지난 12월에 민주당에서 저희한테 예결위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한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아예 이 인사검증정보에 접근 못하도록 명문화하라라는 식의 요구가 오히려 이걸 철저하게 그물을 촘촘하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 사찰이라든가 정보 축적, 정보 활용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저희가 이렇게 누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아마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찾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너무나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물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요 PPT에도 나올 텐데요. 이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2010년 9월 10일, 무려 13년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그 한국과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 비교예요. 보고서 핵심은 검증 대상 후보자가 제출하는 질문 답변서의 경우에 말씀하신 FBI의 SF86은 입법으로 보장된 공문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대한민국이 해왔고 지금 현 정부도 하고 있는 이른바 사전 질문지는 그냥 사문서라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 보장도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하든 누락을 시키든 아무런 우리가 사후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와서 남 얘기하듯이 이 제도가 미비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벌써 1년 전에 미국에 가서 FBI가 어떻게 하는지 SF86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제도적 미비를 방지했었어야 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제도적인 미비를 방지하려고 그냥 노력을 안 하고 법 개정 노력이나 시행령과 관련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요란스럽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거는 뭐 내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다. 그물이 좀 성겼다.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 SF86이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SF86은 질문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통령실에서 내주는 그 문서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공문서죠. 그리고 잠깐 스톱.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SF86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입법적으로 보고가 됐다고요, 보장이.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무려 5년이나 처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님, 그런데 그 법제 자체는 스스로 모르세요. 우리나라는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의 거짓말에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예요. 미국하고 법제가 다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무서의 대부분의 거짓말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그 양국의 법제를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상식으로 얘기합시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이 오래된 사실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또 미국 FBI를 방문한 이벤트까지 벌리고도 방치했다면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사태를 두고 제도적 문제를 탓하면서 유체 이탈식으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예, 위원님. 결국 정순신 사태는 단순하게 자녀의 학폭 문제를 숨겼거나 몰랐거나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제도적 허점을 그냥 방치했던 장관의 예고된 정책 실패예요.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데 이제 와서 제도 개선만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인사검증의 막강한 권한은 다 챙기고요. 할 일은 하지 않아서 인사참사를 방치했으니까 그 책임을 맡았던 한동훈 장관의 완벽한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이 인사 실패는 지난 정부에도 많이 있었고 거기도 책임 내진 사과 이 비슷한 것도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본인 문제는 얘기하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본인 대한민국에 얘기. 살고 계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위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사법방해죄 같은 거 지금 저 찬성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에서 인사 검증에 있어서만 어떤 의무를 확 올렸을 때, 그럴 경우에 당연히 사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어떤 그걸 법을 무조건 만드시겠다는 한다고 취지예요? 사찰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대정부 질문이에요. 답변을 대국회 하는 질문이 것이고요. 아니고요. 위원님. 답을 하세요 그냥. 위원님, 여기서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고 이전 정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위원님. 장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정부 이와 정책에서 관련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4주년 취임 그 기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할 수 없고 언론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저와 얘기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건설적인 답을 도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안 됩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토론하고 싶으시면 별도의 방송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는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예요. 제가 답변할 수 있죠. 영국의회가 아니에요. 영국의회는 답변을 하고 있는 장관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고요.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하나만 그러시고요. 테러 문화 사태 주범 권도영, 문태력으로 정부가 어느 나라로 넘겨줄지 총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정부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신병 송환을 먼저 요청했습니까? 범죄인도 청구 기준으로 저희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송환하고 신병 확보해서 처벌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몬테니그로가 유럽 범죄인도 협회에 가입돼 있고 저희도 그 양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양자는 아니지만 다자 협정에 가입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기준으로 진행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여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몬테니그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게 걱정이에요. 한동훈 장관께서 의욕적으로 부활시킨 증권 합수단의 첫 번째 수사가 이건데 검찰은 공범인 신현성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기각을 당해버렸어요. 게다가 주범인 권도영은 우리 법으로 처벌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 수사에 날아다니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 수사에서는 무능력하다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생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던 증권 합수단을 폐지한 거는 지난 정부고 그걸 제가 부활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생 침해를 방치한다는 말씀은 적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영성 사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범인 권도영 등이 도피한 상황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만큼 저희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는 점,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주범의 도주를 주된 이유로 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난 사실 2월에 세르비아의 단성한 증권합수단장과 저희의 이지영 국제 형사과장이 직접 가서 이 부분의 범죄 송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적법 절차에서 각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중점을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증권합수단 부활하신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권도영은 우리 청년들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핵심 피해자잖아요. 그를 국내로 송환해서 처벌해야 법의 정의도 바로 세우고 그가 은닉해둔 자금을 압류해서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 피해 구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도영의 국내 송환, 재산의 압류, 그리고 공범들까지 모두 다 처벌하는 이런 노력을 해주실 수 있도록 예.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추징 보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선적인 업무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